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가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트렌드가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고요. 한번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최근에 많이 듣고 계시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가상현실 세계죠. 이 메타라는 그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이 미래형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 전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회사의 그 비전으로 그리고 앞으로 방향으로 이거를 수용하겠다라는 각오를 내비쳤죠. 예. 그리고 이 메타가 가장 큰 선점,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앞으로 이 구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그런 회사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회사를 키워가고 있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요, 굉장히 많은 손실을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증강 가상현실 사업에 중점을 둔 이 리얼리티 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2조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올해 계속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게 있죠. 이 버터스카치라고 하는 시제품입니다. 예. 이 시제품은요, 6m 거리의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력 1.0 수준의 해상도를 구현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미국인들의 어떤 정상 시력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해상도에 집착을 하는지는 그 가상현실 이 헤드셋을 사용해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기술로 현존하는 현재 기술력의 그 가상 VR 헤드셋은요, 굉장히 그 해상도가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해상도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상도를 얼마나 이 사람의 수준 1.0 수준의 해상도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현재 기술적인 큰 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 오클러스, 이 자사 퀘스트 2 오클러스를 인수하면서 이 퀘스트 2라는 VR 헤드셋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보다도 2.5배의 높은 수치,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상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결국은 이 현실적인 존재감, 현실적인 존재감을 느끼려면은 결국 이 헤드셋의 이 해상도를 개선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이죠. 이 미래에는요, 이 TV나 VR 헤드셋이나 TV 대신 이 VR 헤드셋이나 이 VR 안경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어, 메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번 시제품을 통해서요, 이 경량화 작업, 좀 작게 만드는 거죠. 이 헤드셋을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요, 굉장히 이제 그 무게 때문에 오랫동안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착용하는 건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량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VR 이 디스플레이는요, 사실 현재는 이 TV나 스마트폰의 이 해상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제 뒤집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VR 헤드셋을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시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VR 헤드셋을 보고 있는데 이제 실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제품의 해상도가 이제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어, 이 결국 이렇게 생겼는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이제 이 시제품을 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높다, 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경량화되면서 심플하게 지금 제품이 나왔죠. 이 정도의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경량화된 이러한 형태의 제품이 상용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VR을 착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현실감 있는 그러한 해상도를 이렇게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이 헤드셋을 이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날들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이제 이 시제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고도화시키면서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그 VR 헤드셋의 발전 미래를 지금 이 시제품을 통해서 결국은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이 지금 뭐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죠. 뭐 300조 이상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XR이라는 이러한 이제 기술들, 그러니까 결국 이 확장인데 VR, AR보다 더 이제 현실과 가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기술을 이제 XR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메타버스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이 MR 헤드셋, 요걸 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은 이미 사실 예전에 이 구글 글래스라는 게 있었는데 2년 만에 생산이 중단됐죠.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그것도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죠. 하지만 결국은 이 증강현실 기술,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은 다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면서 XR이라는 이러한 기술로 이제 혼합현실 기기,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결국 이 기기의 완성도는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같이 처음으로 같은 영역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됐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가장 큰 커다란 트렌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치킨 게임이죠. 이게 결국은 치킨 게임인데 결국은 승자가 다 독식을 할 것입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금 이게 가장 큰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 메타버스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활동 중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뭐 증강현실 분야만 해도요, 투자금이 굉장히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세계 3위 수준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유럽, 그리고 세계 3위를 현재 달성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메타버스 산업에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이크 같은 대화 이메일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첨단 기술 산업 이쪽 분야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그 GDP가요 무려 17%에 이릅니다. 수출에서 이러한 첨단 산업 비중이요 44%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수준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다라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의 이 산업을 보면은 앞으로의 산업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컴퓨팅, 이런 기술들, 그다음에 컴퓨터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텔이 오르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기업을 또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VR, AR과 기술과 접목이 돼서 활용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 이 알리바바라는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은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다가 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을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이 VR, AR 기술을 접목을 해서 쇼핑몰에서 구매 경험을 이제 이렇게 선사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VR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쇼핑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삽입해서 이 안에서 이제 이 모델들을 착용한 의상들을 보면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이 또 이 가상현실 VR 헤드셋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프라임 스탠스라는 이 스타트업 기업을 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애플도 결국은 이 VR 메타버스에 뛰어들었고요.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인물의 동작에 맞춰가지고 이 증강현실 효과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기에 이 동영상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이렇게 이 증강현실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VR의 새로운 기술들 접목해서 애플이 뭔가 서비스를 좀 준비하는 것 같고요. 각종 다국적 투자 기업들이 이스라엘 기업들을 인수한다거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외교부 장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광 온 사람들에게 이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도 또 이렇게 또 활용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혁신 사례들을 굉장히 많은데요. 생태계가 주로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탈중앙화, 그다음에 공간 컴퓨팅, 창작자 경제, 발견, 경험,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 MR이라고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죠. 이거는 이제 혼합 현실인데, 이것이 시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태는 기존의 VR과 AR인데, 결국 냄새, 그리고 소리와 같은 정보를 융합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MR을 갖다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컴퓨팅인데, 메타버스를 우리가 보통 떠올리면 바로 이런 VR, AR, XR, MR 같은 기술인데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그런 컴퓨팅, 그러한 기술을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보건 의료 산업 쪽이 이쪽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보건 의료 서비스업인 현재 이 공간 컴퓨팅의 32%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 서비스가 하고 있는데, 이 공간 컴퓨팅 기술이 수술실, 의료 쪽이니까 이 수술 도구나 수술실 이쪽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스라엘 기업 중에 이제 이 AR 수술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엑스비전이라는 이러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VR, AR 헤드셋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요. 수술을 하는 건데, 마치 이제 이 환자의
몸 안을 갖다가 실제로 예, 들여다보는 느낌을 주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 GPS 내비게이터가 내 눈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이제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자의 3D 입체 영상, 해부도를 갖다가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거죠. 예, 띄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3D 영상으로 보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비전을 의사들이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VR 헤드셋을 쓰면 실제로 눈앞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환자의 안에 수술하고 있는 안에 수술을 어떻게 하면 진행 상황도 보이고 눈앞에 이렇게 3차원 형태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마치 수술을 3차원 3D 영상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굉장하죠. 그래서 의사들, 의료기기 쪽에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러한 안전한 그런 수술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창작자 경제는 대표적으로 유튜버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로블록스라는 바로 이 회사인데요. 이 로블록스라는 이 서비스는 유저가 직접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이 로벅스라는 이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 현금으로도 환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한 800만 명 정도의 창작자들이 이 로블록스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실제로 이 안에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경제 시스템이 실제로 이 로블록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많은 이제 창작자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아이템. 이런 의상들,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런 의상들을 디자인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템으로 팔고 있고요. 실제로 3D 시뮬레이션 기반의 이러한 이제 CA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이제 설계해서 수작업을 하는 작업들을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창작자들이 디자인의 영역에 있던 것들을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창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3D 기반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프리랜서나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손쉽게 창작물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NFT라는 대체 불가능한 통권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예술 작품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NFT라는 통권을 발행해가지고 유일한 통권을 발행해서 이것들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 NFT로 결국 이 창작물을 만들면 이것들을 갖다가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팔면서 결국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반도체 칩, AI 관련된 반도체 칩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외로 이런 메타버스 이쪽 산업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기술을 한번 들여다보면 메타버스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기술이 탈중앙화 그리고 이 공간 컴퓨팅 그리고 이 창작자 경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지금 크게 확산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